우리는 백석의 국수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백석 시는 어렵죠. 우리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작품에 속할 거예요. 일단 백석 시가 어려운 이유는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산문적인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야 수필이야 싶을 정도로 좀 길게 늘어지는 시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특징적인 건데 평안도 방언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백석 자체가 원래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평안도 방언을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서 안 그래도 시가 어려운데 백석 시는 더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자, 그 대신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면은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느낌은 많이 고조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징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제목이 지금 국수잖아요. 당연히 글감이 국수예요. 자, 제재라고 하죠. 자, 제재가 국수인데, 과연 국수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읽어봐야겠죠. 쌤이 늘 말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시를 먼저 읽어보지 않고 그냥 설명이나 들어야지 하고 영상을 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영상을 그냥 보면은 그렇군 하고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시를 읽어보고 고민을 한 뒤에 설명을 들으면 내가 생각한 부분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한 부분은 꼭 쌤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열심히 볼 필요 없고요. 대신에 친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여러 번 봐야지 숙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읽어보고 고민해 본 뒤에 쌤 영상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눈이 많이 와서 산의 새가 벌로 나려매기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보면요. 눈이 많이 와서 라고 해서 지금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산의 새는요, 여러분 산에 사는 새예요. 그냥. 그래서 산의 새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벌은요, 여러분 벌판이에요. 벌판. 그래서 약간 이제 들판, 좀 평지 쪽으로 내려온다는 말이겠죠. 산에 사는 새가 벌판으로 내려와서 먹이고라는 게 여러분 먹이를 구하다 이런 느낌을 보면 되겠죠. 먹이다. 그래서 먹이를 구하다. 혹은 뭐 동물을 키우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산에 있는 새들이 먹을 걸 구하려고 벌판, 마을로 내려오는 때가 되면 그리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여러분 눈구덩이에 토끼가 빠지는 시기도 결국은 겨울이겠죠. 그래서 지금 겨울의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나 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 무슨 반가운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반가운 것은 어떤 의존명사잖아요. 것이라는 게. 즉,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 마치 스무고개 하는 느낌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증이 높아지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건 뭐겠어? 제목이죠. 국수예요. 그쵸? 자,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나 보다. 여러분, 우리 이 비슷한 것들을 한번 좀 찾아쌤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비슷한 거라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데 국수를 가리키는 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오죠. 산멍이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라고 또 의존명사 나왔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살이어 오는 것이다. 그쵸? 이것은 또 반복되죠? 자, 뭐뭐 하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뭐뭐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국수를 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고 조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조용한 마을,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보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또 반복적인 게 계속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오는가 보다,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도 지금 반복되죠. 자, 오는 것이다. 그쵸? 요렇게. 자, 오는 것이다. 그쵸? 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물음으로 바뀌어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무엇인가? 그쵸? 의문형으로 갑자기 바뀌었죠? 무엇인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어쨌든 여러분 이 작품은 쌤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유사한 통사구조 이꼴 문장구조라고 합니다. 문장구조, 다른 말로는 통사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구조의 반복이 매우 많다. 그럼 반복이 많다는 건 운율을 형성하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금방 우리가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라고 대명사죠. 이라는 대명사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흥미가 높아질 수 있겠다. 그쵸? 자, 우리 한번 좀 더 해석을 들어가 볼게요. 자, 한가한 애동들, 여러분들 반가운 것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제시되는 거죠. 그쵸? 긍정적 정서라고 할 수 있겠죠.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여러분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묘사가 돼요. 반가움, 그쵸? 마을을 흥성흥성 들뜨게 한다. 즐거움에 싸서 온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양짓기, 여러분 양짓기라는 거는 양지 바른 땅 이런 말 들어봤죠? 즉 볕이 잘 드는 땅의 귀는 이제 뭐 구석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는 땅의 구석 혹은 능달 쪽, 여러분 능달은 응달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 진 곳을 응달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응달 쪽 외따른 산 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 은댕이 예대가리 밭은 뭐 5, 6일 동안 갈아야 되는 밭 이 정도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십기에 소기름 뿌리 뿌연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분틀은요. 국수 틀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네모네모 생긴 틀인데요. 그 틀을 타고 온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위에서는요. 지금 약간 계절적인 배경을 좀 묘사를 하고 있었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겨울에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국수 얘기가 나왔어요. 즉 이게 뭐냐면 백석이 살던 동네에서는 약간 겨울에 국수를 즐겨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국수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멸치 우린 국수가 아니라 동치미 국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백석이 살던 마을에서는 이러한 겨울에 동치미 국수를 먹곤 했다라는 어떤 풍습적인 게 소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서는 지금 뭐가 오는 거냐면요. 여기는 그 국수의 약간 기원이라면 좀 웃긴데 국수라는 요리가 국수의 재료라고 할게요. 재료가 시작된 공간적인 배경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국수가 밀가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가 밭에서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 밭 얘기를 시작해서 하룻밤 뿌연 흰 김 속에 접시기에 소기름 불이 뿌연 부엌에. 그쵸 여러분? 즉 밭에서 재료가 나서 어디서 조리해요? 부엌에서 조리를 하죠. 이렇게 지금 공간적인 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국수라는 게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져서 왔겠지라는 어떤 연상이 담겨 있는 거야. 또 이것은 이거 쌤 빠뜨렸네요. 자, 국수죠.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여기도 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가 보이죠. 실 같은 봄빛 속을 실 같은 직유법이죠. 봄빛 속을 그리고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여러분 타는 듯한 여름볕은 이제 뜨거운 여름이죠. 지나서 들쿠레한 9, 10월 갈바람 속을 여기 계속 여러분 반복되는 문장 보여요? 쌤이 일부러 이걸 찍어주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뭐뭐 속을 그리고 어떠한 속을 그리고 어떠한 속을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여러분 봐봐. 이번에는요. 국수가 우리에게 지금 이 밥상에 오기까지의 계절 봄, 여름, 가을이 나왔죠. 9, 10월의 가을 바람인 거니까 이것을 지나서 지금 언제야? 겨울이 됐잖아. 지금 겨울에 국수로 온 거죠. 자,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왔대요. 자,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뭐가 지나고 또 뭐가 지나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지나고 텁텁한 꿈을 지나고 지붕의 마당에 우물든 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어느 하룻밤에 이 국수가 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거는 국수가 우리 집에 오기까지의 어떤 시간적인 것을 연상을 하는 거야. 자, 이 부분은요. 국수가 우리 집에 오기까지의 시간적인 것을 연상합니다. 국수의 시간적인 연상인 거야. 자, 지붕의 마당에 우물든 덕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어느 하룻밤, 즉 겨울밤에 우리 집 밥상에 국수가 올라온 거죠. 아베 앞에 그리고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자 여러분 보이죠? 즉 아버지 앞에 그리고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버지 앞에는 왕사발 즉 국수를 약간 곱빼기로 아들 앞에는 작은 그릇에 그득히 살이 오는 거죠. 여러분 사리가 우리 우동사리 라면사리 들어봤죠? 이렇게 면을 똘똘 마는 걸 사리라고 해요. 그렇게 국수가 도착했대요. 이것은 국수죠. 그 곰에 잔등에 엎여서 길려놨다는 먼 애적 큰마니가 여러분 큰마니가요. 평안도 방언으로 할머니래요. 큰어머니가 아니라. 또 그 집등세기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여러분 이 자채기는 재채기입니다. 재채기를 하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애적 큰아버지 즉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여러분 오는 것 같이는 지류법이야. 오는 것이다. 여러분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특이한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곰의 잔등에 엎여서 길려놨다. 그리고 재채기라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렸다? 여러분 이런 거 약간 좀 뭔가 좀 동화적이잖아요. 곰이 사람을 끼워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막 재채기하면 저 반대 마을까지 들리는 어떤 동화적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즉 그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오는 것처럼 이런 말이야. 한마디로 반갑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페이크야.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국수를 먹는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는 것처럼 반갑게 왔다라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국수 먹방을 찍는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페이크입니다. 아, 감탄사죠. 영탄법이네요. 여러분, 감탄사, 영탄법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무슨 감정? 반가움의 감정이죠. 이 반가운 것, 이꼴 국수는 무엇인가 라고 의문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진짜 답을 내린다기보다는 와 이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느낌이죠. 이 희스무레하고 여러분 희스무레하다는 거는 색깔이니까 시각적이죠. 부드럽고 여러분 부드러운 거는 촉감이니까 촉각적이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 이거는 우리가 슴슴하다는 건 약간 조금 맛이 약간 밍숭생숭한 거잖아. 미각적이죠. 즉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다채롭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를 좋아하고 댕춧가루 여러분 고춧가루겠죠? 고추.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그 백석의 마을에서는 동치미 국수에 이런 것들을 어울려 먹었다는 거야. 에 곁들여 먹던 것들을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동치미 국수 그리고 고춧가루 그다음 산꿩 고기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여러분 이거 다 후각적이죠. 우리 앞에선 아까 시각 미각, 후각 있었는데 그쵸? 촉각도 있었죠?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구트를 좋아하는 아르구트는 여러분 아랫목이에요. 우리 그 방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아랫목이잖아. 즉 아랫목을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랫목에 모여서 국수를 먹었다는 거죠. 아랫목에 모여 국수를 먹었다. 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 국수죠.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 즉 사람들이 정겹게 즐겨 먹던 이런 말이겠죠. 친하다는 건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이꼴 국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고자 하는 건데 뻔해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이라는 대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제는 뭐겠어요? 그쵸? 옛날에 먹던 어떤 국수에 대한 그리움, 뭐 반가움, 예찬적 정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문적이고 옛날을 좀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체크해도 좋을 것 같죠. 그쵸? 그래서 백석 시는 여러분 방언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너무 겁먹지 않고 좀 하나하나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뭐 시험에 낼 때도 되게 엄청 그렇게 좀 하나하나의 단어 뜻을 아냐 모르냐로 내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어렵게 여기지 않고 좀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겨울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좀 국수를 먹는 장면이 좀 연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추가를 하다면 뭐 사람들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뭔가 먹는 느낌이 드니까 공동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부각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아까 강조한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국수를 먹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니까 잘 체크를 해 놓고요. 그리고 지금 뭐 뒤로 갈수록 영탄법과 의문형 진술을 통해서 뭔가 이 국수에 대한 어떤 특성, 우리 어떤 그 마을 사람들의 이렇게 좀 국수에 대한 애정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문형을 사용해서 뭔가 국수의 특성, 그쵸? 반갑다, 희스무레하다, 부드럽다 이런 거 그리고 국수를 즐겨 먹던 마을 사람들 이 꼴 좀 더 확장하면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이 정도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